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봅니다. 자,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금요일이고요. 자, 근데 가격대를 높여오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보합권을 유지를 해왔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를 유지를 해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내용 있죠. 신고가부터 시작이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은 여기 11조 5천억입니다. 큰 종목이죠. 자, 근데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자, 내용 볼게요 한번. 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무엇보다 신고가 구간에서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이 되느냐,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2020년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세 구간이 한 15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근데 그 시세의 시작 구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시작 구간이 신고가 구간 2020년 여기 대략 한 8월, 7월 그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즉 우리는 주식을 거래할 때 바닥을 잡지 않는다. 물론 바닥 구간에서 내가 예상을 해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 텐데 지속 가능하지 않. 그렇죠? 어떤 종목은 틀릴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맞을 수도 있고 이러면 꾸준한 수익이 만들어질 수 없겠죠. 그렇죠? 이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돌파 구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이 구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전에 대한 가동률이 계속해서 탈원전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대략 한 2011, 2년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꾸준히 줄어왔습니다.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 위험성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 나왔죠. 그게 뭡니까? SMR 방식이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소송에 대한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원전, 무엇보다 원전은 친환경입니다. 물론 이 후처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 시작점이 신고가 구간부터다. 그러면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15배, 1500%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작점조차도 신고가 구간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원전에 대한 회복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전기 부족 사태가 있죠. 이런 부분을 전선, 변압기, 통배전 이런 걸로만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스토리를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전력, 늘어나는 전력 수요 그리고 소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려면 원전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최근의 강세 구간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신고가를 만드는 구간, 지금부터 딱 10%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오면 그때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주식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해서 올라가기 때문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1694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5108-2299 제 계좌입니다. 제 계좌 수익률은 1월 1일부터 5월 18일 오늘까지 540%. 그렇죠?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거는 계좌 수익이에요. 종목 수익이 아닙니다. 그렇죠?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무조건 돌파 구간의 공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돌파 구간에 공략한다는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내용 보세요. 전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친환경 설비로 갈 텐데 이럴 때는 원전 말고는 사실상 답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중에 신고가 구간부터 공략했을 때 아까 전에 제 계좌 수익률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전선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 즉 신고가 구간부터 공략했다는 내용, 그리고 나서 25% 정도의 수익을 2주가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에 수익을 냈다는 것. 매매하는 구간에서 손실 날 수 있습니다. 손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분류하는 종목들조차도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 강세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공략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재룡 산업이나 그런 종목군들도 최근에 거래한 내용을 보면 35%, 며칠 걸렸죠? 2박 3일.
그쵸?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월 16일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거래됐었던 그것도 시장가 매수 8시 46분 전부 다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데,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리는 내용을 보더라도 뭐 성호전자나 그런 종목군들 그쵸, 모두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했고, 여기 목요일 날은 급등을 했고요. 금요일 날 4.6% 떨어졌는데 월요일 날 상황 체크해서 매도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그 밑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계속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했고요. 어떻습니까? 여기 22%의 강세 구간에 끝난 게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4% 떨어졌는데, 정확하게 내가 고가를 잡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되고, 그런 부분은 신고가 부분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야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주도주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즉 신고가 구간에 공략한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왜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 자, 첫 번째 원전, 그렇죠? 원전은 뭐다? 친환경 에너지원, 그렇죠? 물론 후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SMR로 이런 부분을 잡았다. 그리고 최근에 전력 부족 사태, 그렇죠? 전력에 대한 사용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겠죠. 줄지 않을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물론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효율 높은 에너지원이라기보다 효율 높은 뭐 이런 기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미세화 공정으로 가는 그 단계 자체가 전기는 적게 먹고 성능은 유지하거나 높아지는 그런 부분을 만들려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 자체가 늘어나 버리면, 예를 들어서 AI 시대가 오면서 전기 부족 사태가 왔잖아요. 사실상 미국이 전기가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벌어지고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 올 텐데, 그 옴에 따라서 전기에 대한 사용량 자체가 늘어나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없애고 전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원전 말고는 없다. 그래서 SMR 방식으로 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이 구간에 대한 내용은 이렇지만 이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격에 대해서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소통방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시장감에서 8시 46분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린다고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거냐? 강한 종목군들을 미리 체크를 하고 그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평선의 이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올라가면 고가 매물을 맞사, 그리고 고가 매물을 맞는 구간에서 눌림목이 발생을 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22평과 62평의 정배열 구간으로 진입할 텐데, 현재 주가와 22평 그리고 62평과의 이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죠? 이런 식의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리에 대한 내용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자, 단기는 2주입니다. 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요. 자, 보세요. 원전 가동률 6년 만에 80%대로 탈원전 이전 수준 회복했다. 올해 1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렇죠? 2008년 93.6% 최저, 2018년 66.5%, 그리고 2020년도부터 80%대 2017년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를 겪은 뒤 곳곳에서 원자력 도입 및 검토를 활성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원전 가동률이 탈원전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저치를 기록했었던 6년 만에 15%포인트 확대하며 80%대로 돌아왔다.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때 동안 원전에 대한 2011년인가 12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부터 이게 일본 지진 때 후쿠시마를 보면서 와, 저 큰일 나겠다 해서 이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꾸준히 버틴 결과 호황 국면이 머지않았다. 근데 그것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타점에 대한 이해는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회복 기간에 있고요. 이제 10% 정도 올라가면 신고가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타점을 제가 실시간 타점으로 문자로, 그쵸, 문자로 무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쵸,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어떤 주식이든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실적이 전환되기 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아까 전에 보셨던 대로 계좌 수익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내가 꾸준하게 진행을 했을 때 그쵸, 어떤 종목에 가서도 신고가 구간을 공략할 수 있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무엇보다 다음 종목군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